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이승원 대표 반갑습니다. 네. 이승원 대표의 빈자리 너무나 크다는 걸 느꼈고요. 이걸 아는지 주시장도 어저께 바로 하염없이 내리더라고. 네네. 폭락은 없어. 폭락? 왜냐면 11시까지는 그렇게 버텼거든. 네네. 11시에 이승원 대표가 텔레비에 화면에 안 나오니까 네. 실망하는 거지. 쭉 흘러내리대. 힘없이. 쭉쭉쭉. 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네. 얘기했어. 내일은 오신다고. 그랬더니 그나마 버텼다. 네네. 오늘 바로 주가는 바로 뭐 10포인트 플러스니까 뭐 종가는 12포인트 이상 되지 않을까? 네, 일단 뭐 거래소도 전반적으로 일단은 좋아서 네. 흐름 자체는 매우 양호하고 특히 이제 코스닥이나 개별주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네.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네.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써 이제 시장에서는 네. AIIB 수혜주라고 해갖고 벌써 네. 이렇게 막 놔두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수혜 아닌 게 없어요. 네. 통일에도 수혜고, 네. 뭐 공단에도 수혜고, 뭐, 네. 뭐 수혜 아닌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쪽들이 이제 약간 테마성 흐름에 대한 쪽을 좀 형성하는 게 네.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승원 대표가 오자마자 오늘 시작할 때는 이렇게 채팅창이 뜨겁지 않은데요. 네. 채팅창 좀 열어주세요. 이승원 대표 화면에 보면. 저는 안 근데 열려 있어요. 제 이름이 여러 개네. 있군요. 오늘 보니까 예. 제 이름이 이 양원도 되고 네. 이 항열도 되고 네. 3위가 어저께 또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솔직히 제가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네. 최일증 전문가의 네. 또 웜홀에 떴거든. 웜홀에 떴습니까? 지난번에 뜬 거 알죠? 지난번에 뜬 거 알죠? 노래이 알죠? 노래이. 노래이 떠나고 우리도 얘기했지만 네. 교회 갔다 왔고 어저께 겸손하게 얘기했는 네. 3위 아까 우리 그 그림 있잖아요. 네. 그림을 보는데 오늘 또 오르나? 3위학기 오늘 뭐 거의 어마어마합니다. 신고가 근처까지 갔네요. 아, 그래요? 신고가 근처에서 10원 모자르네. 제가 또 9시 10분에 또 모니터에서 또 얘기했죠. 네.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논외고요. 이승원 대표의, 컴백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도 잘랐다 그랬거든요. 재계약 실패했다. 네. 어떤 분은 FA 시장이 나온 줄 알았다. FA 시장이. 네. 네. 근데 끝까지 안 들으신 거지. 제가 네. 분명히 어저께 만우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농담했는데, 이승원 대표. 보니까 벌써 시장은 10포인트인데 오늘 종가는 최선 플러스 10이다. 네. 어저께 떨어진 건 바로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오늘 좀 하나?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 소폭 삽니다. 어저께 매도도 외국인이 짜증난 거거든. 네. 이승원 대표가 없는 거를. 오늘 보니까 코스닥은 뭐 123억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시장에서 네. 적극적으로 외국인이 대응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관망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어쨌든 그리스 이슈 같은 경우도 타결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심지어 4월 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어제 유가 같은 경우도 이란 핵협상 관련돼서 뭐 지연. 근데 네. 이란 핵협상은 좀 그 지연됐다는 소식이 오히려 긍정적인 호재로 네. 미국 시장에 작용해서 이제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화학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 하지만 보통 정유화학주 올라갈 때 조선주가 같이 올라가는데 조선주가 오늘은 좀 약한 모습들 이렇게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승원 대표도 그렇지만 이승원 대표가 받아먹는 걸 잘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예전에 받아먹는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 저도 이제 잘 받아먹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어떤 겁니까? 저우추치. 저우추치. 얘기했어요. 네네. 내가. 왜냐면 3위 갖기 얘기하면서 네. 중국의 자신감을 저우추치를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중국이 무섭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겠고요. 오늘 보니까 난데없이 딱 눈을 마주치는 주식이 또 하나 보이네요. 뭐요? CJNM이 올라가네. CJ. 네. 전화도 이렇습니다. 중국과의 한중 FTA에요. 실질수 예전 제가 2개를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저 타픽을 CJNM이랑 모두 투어 얘기했거든요. 네. 처음부터. 근데 왜냐하면 CJNM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모두 투어랑 하나 투어는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삼성증권에서 이 얘기부터 잠깐 종목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네. 네. 아무나 상관없어. 하나나 모두는 아무나 상관없는데요. 화면 좀 잡아주시고요. 이승원 대표만 좀 차트를 잡아드릴까요? 네, 차트 잡으세요. 예. 보시면 오늘 보면 뉴스를 보시면은요. 이게 왜 올랐느냐. 오늘 삼성증권에서 2개를 목표가 올려놨어요. 근데 네. 이 2개를 보면 5년 동안 최근에 보면 항상 이 재료는 그거예요. 여행객 증가한다. 근데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해외 여행객이요. IMF 이후 그리고 2008년에 잠깐 멈추됐죠. 금융위기 때. 네. 안 늘어난 적이 없어요.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 그럼 주가는 계속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재료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이걸 얘기했느냐 보면 그 한중 FTA에서 중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걸 찾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안 되던 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안 되던 게 되는 거가 한중 합작 영화가 한중 영화가 중국 영화로 카운트되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모객을 하잖아요. 모객. 그러니까 우리 여행 가자 할 때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는 거는 대부분이 중소 여행사에서 사봤자 대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투어가 1등, 모두투어 1등 있고 주 밑에 뭐 롯데여행사 등 몇 개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기본적으로요. 네. 인터파크도 있긴 했지만 그 하나투어 모두투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모객을 못 했어요. 예, 왜냐면 중국 현지 회사하고 우리나라 들어가서는 중국 회사 여행사만 거기서 여행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요번에 그 허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객을 직접 우리나라 여행사가 중국 현지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큰 거거든요. 그잖아요. 거기 사서도 한국은 한국 최고의 여행사가 잘합니다. 이런 게 먹힐 수 있다는 거잖아. 그냥 한류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게 저는 그래서 관심인데 여튼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지? 네. 그 어제 그 뭐 검색하다 보니까 네. 그 뉴스 이런 것도 나오더만. 뭐야? 김수현 텀블러 판매 시작 뭐 이런 거. 김수현 그 얼굴이 새겨진 텀블러 그런 거 판다고 그런 게 주요 뉴스로 뜨더라고요. 김수현 연기 더럽게 못해. 왜 못해요? 난 김수현도 싫고, 네, 이민호도 싫고. 이민호는 연기 뭐 근데 네. 그 둘은 조금 할지 모르지만 제일 연기 못하는 게 누군지 알아? 누굽니까? 여기서 가감 디스할까? 네, 김우빈. 김우빈. 그건 뭐 김우빈을 디스하고 그러세요? 김우빈은 연기는 정말 최악이에요. 김우빈 연기는 표정 연기, 사진 스틸 것밖에 없어. 왜냐면 그 친구 모델 출신이잖아요. 네. 친구 봤어요? 친구 투인가? 네. 나 친구 투 보고 나면 정말 욕하다고 그만둘 뻔했는데요. 워낙 그 친구가 표정 연기를 잘하잖아요. 인상 쓰는 거 김우빈이. 네. 그래갖고 웬 영화에 스틸 것이 한 5번 정도 영화에 들어갑니다. 네. 그 먼저 인물 잡기 짜고 영화 찍은 거잖아요. 내용은 하나도 없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유의 스물이 네. 김우빈이 주연이지 않습니까? 유아인 때문에 보는 거지, 사람은 그거는. 그건 유아인이 안 나오는데요. 강하느라고. 안 나오면 말고. 네. 유아인은 왜 이렇게 떴어? 유아인이 어느 소속사야? 요즘 젊은 여자들 다 유아인 그러던데?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 스물 때문에 네. 스물이 일단은 지금 150만이 넘었거든요. 그 150만? 7번방의 선물보다 150만? 더 빠릅니다. 150만?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는 그냥 미친 듯이 한꺼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안 보면 바보 만드는 나라잖아. 이거는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 지금 관객 최고의 왕따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영화 안 보면 미친놈만. 영화 그게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스물이 지금 7번방의 선물보다 더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우빈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빈, 김수현, 이민호를 디스하면 안 되죠. 김우빈 아니 디스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너무 못한다 이거지. 뭐 못하는 거는 잘해지겠지 앞으로. 안 돼. 그 친구는 안 돼. 네네. 그 친구 영화에 항상 특징이 있다. 네. 스물은 안 봤지만은 네. 아마 오토바이 타는 장면 나올 거야. 저는 김우빈의 그 친구는 오토바이 타는 거랑 인상 쓰는 거 그게 다야.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우빈도 크게 되겠네. 중국에서 제2의 김우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네. 소속사가 알아보는 거 소속사. 네. 그 주가에 올라갈 것 같아. 네. 나는 디스하는데 네. 소속사가 있으면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들지. 네. 김우빈 크게 되겠네. 사이더스 HQ네요. 소속사가 그건 상장돼 있어? 사이더스가 상장돼 있지 않나요? 예전에 상장돼 있었는데 네. 모르죠,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막 하도 주인이라고 맡기니까 그건 그렇고요. 진지한 주식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벌써 오셨어요. 네. 이분과 함께 해야지 한 주가 일단 정리되는 건데요.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입니다. 이분은 한번 또 진지하면서 네. 쿨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어제 술 한잔 하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가 일은 안 하더니 술 처먹는 데 갔네. 어저께 저녁에는 왔어요. 끝나고. 네. 그랬더니 형님 참석을 하셨어야지.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어머니 생신이셨다니까. 난 술을 네. 불법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죠. 네, 그래서 했더니 역시 그 술자리에서도 참 그 자중을 네. 부드럽게 리드하시는 김수정 앵커님 모시겠습니다. 술 드시는 분이셨어? 네, 술 드시는 분입니다. 네, 소개. 네. 술 마시는 김수영 앵커 소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술 마시다가 주무셨군요. 자중을 부드럽게 하면 자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너무 싫은데 분위기를 그 얘기.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죠. 저는 국회 보내주면 제가 그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이제 네. 공매도 제대로 없앨 거고요. 진짜로. 그리고 술 관련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상장을 상당히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못 게 가시는군요. 또 하나 하는 게 저는 농담이 아니라 또 하나 할 게 저는 그걸 못하게 하고 그걸 다 없애버릴 거예요. 제가 이제 밀라 러브호텔도 없앨 거예요. 러브호텔. 러브호텔을 없애면 무슨 호텔이야 이름만 바꾸면 되지? 아니 러브호텔이라는 걸 다 네. 없애버릴 거야. 네. 그 들어갈 때는 남녀 관계 확실한 애 아니면 못 들어가게 할 거야. 갑자기 딴 얘기. 공산당이야? 이렇게 간통죄도 바른 폐지됐는데? 분이셨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무슨 공산당이야? 하여튼 진짜로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해. 고약집을 보면 제가 보면 지난번에 누구죠? 뭐예요? 그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 대통령 선거 났다 지난번에 못 나왔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이가 2017년인가 18년 공약 벌써 냈죠. 보셨어요?
관심 온라인 없습니다. 통해서 이번에 벌써 냈어요. 네. 그걸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거 통쾌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통쾌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왜냐면, 이거, 누구 뭐 구속시킨 거 같나,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네. 방송에서 할 거리가 아니라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하여튼, 최근 한 달 사이에 본 내용 중에서 제일 통쾌한 얘기였어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할까요? 예. 오늘 좀 중국적 얘기가 집중되네요. 네. 종목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1대1로 관련 얘기, AIB 네. 얘기를 해서 그렇고. 네. 갑자기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거워지려니까 저도 좀 썰렁해지는데. 네. 어쨌든 네.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중국 소비주 모여라. 화장품이 앞장선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 화장품주가 날아다녀요, 지금. 뭐 네. 공중부양한다는 느낌이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는 흐름인데. 네. 오늘 아침에도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 남성분들 화장품 모르세요. 왜 몰라요? 저는 엄청 아는데. 뭐 하세요? 저희는 나름 전공입니다. 하나 얘기 드리면, 네. 농담이 아니라, 이번에 상장을 추진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요.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많아, 요즘에는. 화장품 주식 하나 상장 추진하죠? 토니모리. 아니, 네이처 한국에서. 리퍼블릭. 바로 네이처 리퍼블릭 상장 추진하나요? 네. 하잖아요. 아시죠? 네. 그 대신증권 주관사로 나오는데요. 제가 김수정 앵커도 이제 화장품 직접 소비하시면 저는 냉정하게 다 보잖아요. 중국 사람들이요, 웬만한 면세점이나 면세점 이렇게 가시면은요, 보통 때 보면 사람이 몰리는 코너가 두 군데 있어요. 예? 어디에 몰리냐면, 제일 먼저 몰리는 생각이 라네즈에 몰립니다. 라네즈에 많이 몰려요. 여전히 많이 몰려요. 왜냐면, 중국 사람 플러스 라네즈는 절대적으로 동남아 사람들이 미친 듯이 합니다. 송혜교 때문에. 그래. 송혜교의 미백 효과 때문에 가는 네.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한국 화장품에 갖고 좀 주가 올라가는데, 그건 그것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국 화장품에서 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샘밖에 안 삽니다. 저샘. 네, 지드래곤 때문에. 그것도 더샘 중에서도 지드래곤 얼굴이 나온 것만 사요. 젊은 애들이. 그럼 팩을 그냥 왕창 씁니다. 그럼 YG 플러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되네. 있죠. 그쵸. 그 다음 예.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항상 몰리는 것이 네이처 리퍼블릭이에요. 그건 이제 싼 맛에, 싼 중가권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건 이제 단체로 구매하는 거예요. 왕창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 리퍼블릭 제가 상장 추진한다는 소식만 봤거든요. 네. 대신증권 주관사였는데 그거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끊임없이 이슈를 양산을 하고 있는 게 화장품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는데 이거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아실 거예요. 이거 정말 오래전에 있더라고. 지금 쓰지는 네네. 않는데 이게 제닉이에요. 네. 이게 네. 거의 잊혀진 마스크팩이고. 제닉이 그 탤런트. 예. 네. 했다가 지난번에 딴 거 나가고 삼성 때문에 날라가고 훅간 거죠. 예. 네. 그리고 요즘에 삼성에서 많이 알고 리더스 네, 리더스 팩이 리더스. 나와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저는 요거거든요. 요거 네. 이렇게 주름 링클 네. 케어를 해가지고 주사를 팍팍. 젊으신 분이 왜?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걸 딱 따가지고 하면은 크림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딱 한 번 이게 일주일 네. 동안 쓰는 거. 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히트 퍼프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을 머금는 수분 네네. 퍼프라고 해가지고 요게 상당히 잘 돼서 그래서 비비크림도 이렇게 찍어 바르고 파운드도 이렇게 찍어 바르고 촉촉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이오프에서 나왔잖아요. 아이오프. 아이오프. 예, 아이오프. 그래서 요게 히트 상품이고 요거 아주 많이 잘 사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요즘에 제가 좀 눈에 띄긴데 홀리카라고 네. 잘 모르시죠? 홀리콜릭하면 좀 몰라. 외국 브랜드 같죠? 예. 네. 근데 요게 엠프라니에서 나왔어요. 예, 그쪽에서도 참 중국인들 많이 보게 되는데 요 네. 엠프라니가 또 어디 있냐면 한국주철관 네네. 고기 한국주철관. 계열사잖아요. 예. 요렇게 찾더라니까요. 지금 네. 종목들을. 네. 그래서 집에서 찾아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 생활을 하다 보면 화장품 이것저것 다 써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외국산 화장품 없더라고요. 갑자기 보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다 우리나라 네. 국산들 쪽, 그러니까 애국심이 아니라 네. 좋은 걸 찾다고 보고 좀 자주 쓰는 걸 보다가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서 네. 집에는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중국인들이 좀 많이 지금 사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한 얘기로는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그 애널리스트의 분석들이 나와서 지금 끊임없이 여러 가지 얘기가 양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성장의 흐름들은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기에 대한 이유는 중국 수요 증가세가 유효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유럽 쪽도 우리 국산 그러니까 한국산 화장품들 많이 쓰고 있다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니모리하고 네이처 리퍼블릭 IPO가 추진되면서 얘기가 되고 있고 네. 요즘 들어서 좀 핫하게 얘기했던 게 이츠스킨이라고 네. 지금 달팽이 크림 중국에서 네. 가장 1위로 지금 팔리고 그러니까 있는 더샘에 네. 달팽이 크림 들어간 팩이
젊은 여자애들 보면 딱 그거 사오라 그래갖고요. 박스로 사가는 거예요. 예. 비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요. 네. 요 이체스캔한 달팽이 크림 같은 게 한 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게 막 짝으로 사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어디죠? 한 그 사모펀드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쪽에서 지금 이거를 칼라일이죠. 이쪽에서 2조 원 평가를 좀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제조업사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이 일제 오르고 여기에 화장품 있었지, 여기도 계열사 있었지, 여기도 계열사 있었지, 여기 이러면서 지금 일제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네. 다시 한번 중국 소비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요거 보면요. 요거는 지금 현재 요커이라고 하죠. 중국 여행객들의 특징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스타일 난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스타일 난다. 네, 스타트업 업체 쪽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뭐라 그럴까요? 모바일 쇼핑? 모바일 아니면 쇼- 인터넷, 뭐 인터넷 웹쇼- 쇼핑. 예, 예.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동대문표 SPA 이 어떤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정말 중국인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영플라자나 롯데쇼핑 쪽 보면은 가장 많이 찾는 1위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플라자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 파는 게 뭐냐면 화장품들. 네.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SPA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루에 정말 몇 개씩의 신제품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게 요코 1위 방문 뭐라고 그러죠? 매장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선호도가 명품 선호도보다는 20, 30대 그리고 고가품보다는 중저가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많이 좀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좀 상장된 회사를 조금 더 보게 된다면, 요거는 요거 원피스를 보셔야 돼요. 추사랑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추사랑이 입고 있는 게 바로 알루엔루라고 합니다. 알루엔루. 아무 말씀도 없이 모르세요? 저는 애기 아빠. 저런 TV 프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보죠. 일부러 안 보죠, 저런 거. 네네. 뭐라고요, 저는 그럼? 저는 좀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요, 그 올라가는 뭐라고 부분인데 해요? 저는 애들 데리고 드라마 가지고 저런 예. 네, 어쨌든 불법으로 만들려고 요 추사랑 때문에 이게 많이 떴으니까 네네.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네. 이게 제로투세븐 겁니다. 제로투 그리고 세븐 지금 거. 현재 직구 해외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중국인 쪽에서 직구라는 것 중에서 유아 아동복이 있는데 그 중에 알루엔루 아동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중비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궁중비책. 제로투세븐에서 있는 건데 유아용품. 그래서 여기는 유아 전문 매장, 전문 회사로 거듭나려나? 이렇게 유아 생각을 쪽 하고 라인을 있어요. 많이 강화해서 중국에가 예. 지금 또 그 매장을 깔고 있거든요. 제로투세븐에. 아마 네. 2013년과 실적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네, 안 근데, 좋았는데 이제 그 예. 궁중비책 때문에 실적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있죠. 네오팜이 네. 잘 가나? 네. 여기 네. 나토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이 아마 주가를 보시면 정말 많이 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볼 수 있는 게, 지금 휴롬이 상장을 추진한다는 게 어제 단독으로 휴롬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즙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즙을 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죠. 쭉 눌러가지고 네.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사는 상위권에 휴롬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영애가 또 난리 나겠네. 저는 이게 사실 휴롬이 삼성권 줄 네. 알았어요. 하도 휴롬도 고급스럽게. 이영애가 약도 하나요? 지금도 아마 네, 하는 네. 걸로. 예,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휴롬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덕택이 바로 중국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진 네. 로봇도 가겠네. 네. 어떤 거? 왜냐하면 이제 예. 지금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3대 제품 중에 첫 번째가 화장품, 네. 그다음에 그 착즙기, 그거랑 세 번째 그 로봇 청소기 많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로봇 그다음에 청소기도 쿠쿠전자도, 있어요. 예. 쿠쿠전자도 사고. 그것도 사고. 네. 예. 그래서 그쪽 라인업에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언급되지 않은 쪽이 이제 대봉 LS 이런 쪽 같은 경우 요것도 화장품. 화장품 예. 원재료, 재료 예, 쪽. 이쪽도 원재료 이런 쪽인데, 대봉도 그 중국 라인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대봉 같은 경우가 저기다 아모레에다가 납품하는 거거든요. 80% 한방 재료 예, 하는데. 그러니까 한방 말고 그건 그거는 ACT구나. ACT고, 예, 예. 얘네들은 뭐냐면은 걔네 그 제주 그거 있잖아요. 제주 컨셉을 그 이쪽 관련된 회사가 UCL이라고 있는데, 네. 그 대표가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제주도 공장 CGMP 허가받은 데고, 대봉 같은 경우가 또 뭐 하냐면은 그 녹차 있잖아요. 네. 녹차 그린티 라인업을 얘네가 다 공급해요. 아모레퍼시픽에.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이 그린티 라인업을 그 아모레의 주력으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봉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다고요. 네네. 근데 다시 한번 좀 그 흐름세가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중국 소비주 다시 관심을 네. 받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게 그 선두의 이제 화장품이고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말씀 들었고 그리고 은근히 찾아봤더니 중국 소비주의 트렌드도 약간 변화가 있으면서 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네이처 리퍼블릭 때문인지 애블 C&C도 잘 가요. 오늘 상당히 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 브랜드샵, 로드샵 쪽에 종목들도 좀 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요런 게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거 제 화면 좀 잡으세요. 저를 좀 잡으세요. 제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제 저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머니터의 방송에 얘기했고 제가 이 방송한테 작년 초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소비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크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네, 그리고 그 국내 업체들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등락이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꿈을 꾸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걸 분명히 이해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그게 얼마 갈지 모르죠. 근데 제가 처음에 재작년 연말에 때 이성훈 대표 얘기할 때 제가 얼마 정도로 본다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허명나간 얘기라고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시청자분들 스스로 생각해보시고 제가 김준영 그때 직접 물어볼게요. 솔직히요, 김준영 그께서 1년에 화장품 얼마치 사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요. 욕 먹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예, 눈치 안 보고 저는 그래도 아니 근데 많이 안 사요, 저 사실. 얼마지? 100만 원 안 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딱 100만 원 안 넘는다고 얘기하신 거가 솔직한 건데, 솔직한 건데. 우리 와이프가 이상한데. 왜요? 왜 100만 원이 넘지?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사람도 아닌데. 제가 보기엔 100만 원보단 100만 원 언저리 쓰실 것 좀 더 쓰실 것 같은데요. 평균요. 대한민국 평균을 조사했더니요. 얼마큼 쓰냐면 한 230불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어린애부터 할머니 아주 나이 많고 60대 정도 있을 거예요. 이게 주요 있는 게. 근데 우리는 230불 정도 써요. 그리고 일본이 어느 정도 쓰냐면 일본이 한 300불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 제일 화장을 진하게 하잖아요. 네, 이거 보시는데 300불 정도 쓰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볼게요. 지금 20년 전에요.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중학교 때 한 10년 전? 15년 전? 뭐 10년 전? 네. 그때 화장하셨어요? 안 했죠. 안 하셨죠? 할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하셨어요? 그때도 안 했죠. 지금 제가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가 보시면 여러분들 자제분이나 조카분이나 애들 좀 나이 있으면 손주분 보시면요. 중학생들 다 화장합니다, 지금요. 다 화장하는데요. 예전에 보면 20년 전에 보면 화장을 보통 대학생들도요. 뭐 약혼하는 날 특별한 있는 일 있으면 화장을 안 돼. 지금 다요. 에브리바디 다 해요. 그래서 230불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도 한 300불, 400불 하는데 미국은 티네이저라 해갖고 13살 되면 웬만하면 하고 그 전부터 해갖고 티네이저가 되기 전에 하지 말라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하튼 13살, 13부터 가는 거예요. 미국의 영어로 보면은요. 근데 보면은요, 중국은요, 중국에 보면 젊은 여자들도 화장을 안 하면 되죠, 그래요. 요즘 아직도? 거의 안 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백화점 가봐서 보세요. 화장품을 사는 사람조차 화장하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중국은요, 얼마 살 것 같아요? 조사해보면. 그때 되면 한 50불 정도 살려나? 중간 20법, 3불, 25불밖에 안 써요. 별로 안 되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다른데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소비가요. 우리나라에 몇 분의 1이냐면 크게 보면 12분의 1이고요. 지금 격차 없다는 사람들은 7분의 1 정도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올림픽 공원 근처에 살거든요. 집에. 그래서 공연장을 많이 보잖아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요. 공연하는 날 있죠.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슈퍼주니어다 그러면 화장실이 바글바글합니다. 지하철에. 왜냐하면 여중생들이 가서 화장하고 옷 갈아입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요즘은 공연 전에도 붐비지가 않아 화장실에. 왜? 다 화장을 하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중국도 지금 당장 아니지만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도 여자애들 다 화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해에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상해나 북경에 백화점 가더라도요.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는 제이건 빼놓고 거의 화장을 안 합니다. 화장품에 백화점이라는 점원들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성훈 대표 재년 얘기할 때 아모레퍼시픽 모르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작년 초 대비 앞으로 10년이 걸지 20년이 걸지 모르지만 12배가 커진다 그랬어요. 12배. 결국 쫓아가는 거죠. 그런 논조로 피아노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논조로 피자도 막는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MK 트렌드 같은 거 더 잘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NBA 농구하는 애들이 어딨어. 인기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2014년 저 그런 것까지 하는 남자예요. 2014년, 2015년 NBA 시즌 우리나라는 막 농구 시즌 끝나가잖아요. 미국은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막 끝났거나 아니면 끝나는 중일 텐데 중국 선수가 5명이 뛰고 있거든요. NBA에서, 미국 NBA에서. 그러니까 NBA 농구 모자 이런 게 인기를 까는 거예요, 그게.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비싸서 주식을 이건 고평가 주식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 그 중국에서 1위 하는 업체가 화장품 어디입니까? 우리 탑10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 브랜드. 아니, 당연히 아모레퍼시픽이 올라봤자 지금 점유율이 지금 1.5%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그 로레알은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근거를 보게 되면은 그 중국 시장에서 18년 연속 지금 그 로레알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눈에 띄게 그 로레알의 성장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얘기 때문인데 화면을 이거 좀 잡아주세요. 예. 지금 보게 되면 후가 지금 보게 되면은 30%, 2012년에 30% 성장, 2013년 88%, 2014년 110%. 성장을 하는 속도 자체가 막 계속 늘어나, 캐파가 커지는데도 성장률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겠고, 지금 보게 되면 이 한국 화장품들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속도가 오히려 로레알에 대한 그 성장 속도에 대한 쪽을 둔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지금 그 유명한 랑코미, 로레알이 지금 네네. 같이 오히려 맞붙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중국인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 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훨씬 더 잘 가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2, 3선 도시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예전같이 이제 고급품 말고 약간 중저가품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일단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늘어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더라고요. 그게 보시면 이렇게 될까요? 그 공급의 변수로 보셔야 되는데요. 네. 당연하죠. 그 정말 갑자기 흥분되는 짜증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관광객의 객당 우리나라에서 와서 여행의 소비 단가가 떨어진다는데 그거 당연하죠.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보면 미쳤다고 보고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요. 그것 때문에 뭐 화장품 된다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또 해외여행 갔다가 지금 여권을 만져본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지금 8억 명인가 그러거든요. 네네. 여권을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 가면 이제 소비 계층이 조금씩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여전히 화장품에 가서 1,000만 원어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린 친구들 와서 그런 거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모레퍼시픽보다 좀 싼 거. 그래서 제가 네이처 리퍼블릭 미친 듯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져. 객단가. 네이처 리퍼블릭 사장님 부럽네. 그분이 예전에 못 파셨던 분이 저 LG에다 팔았잖아요. 페이스샵인가? 페이스샵 팔아갖고 페이스샵? 네. 리퍼블릭 만들고 또 돈 벌고 부럽네. 그 아드님 따님은 더 부럽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중국 주식은 됐건 뭐건 하셔야 되겠죠. 로레알 사시건 뭐건 사시건. 네.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싼 제품이 지금 그리 저렴한 제품이 잘 팔려요. 요즘에 가장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 팩 10개 사면 10개 더 주는 그거에다가 요 쿠션 요거 들어있는 그게 가장 많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잠깐만요. 이분이, 오늘 뭐 화장품, 제가 뭐 화장품 전문가도 아닌데, 금터님이 중국 놈들은 화장품 하나도 못 만드나요? 딱 질문하셨는데, 그거 제가 답을 드릴게요. 왜 못 만들겠습니까? 제가 장단거리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중국 화장품이 나올 거라고 그랬고요. 상하이 자라 그게 상하이 자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애널리스트라 제가 한번 세미나 하는 데 갔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물어봤더니 얘기하는 거가 저는 똑같이 생각했는데 만드는데 아직 품질이 중저 수준이라는 거야. 그 중국 사람 얘기가. 우리나라도 예전에 20년 전에 보면요. 외국 간다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슈스에다 몇 번 사오라고 딱 찍었어요. 진짜? 요즘 제가 외국 가면요. 뭘 사오라는지 저희 어머니도 뭘 사오는지 아세요? 뭐라고? 딱 이거 있잖아. 아무래 거 뭐죠? 설화수? 설화수에 뭐 입술 뭐 몇 번 딱 사오라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예전에 또 랑콤 이런 거 사라 그랬죠. 시세도 SK2 사라던 게 지금 바뀌는 거죠. 중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모레퍼시픽 12배 간다는 게 아니라 중국 시장의 화장품 시장이 12배 앞으로도 10배 가는 거라니까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죠. 아, 그러면 그게 한 몇 년 동안 지속? 그걸 알면 제가 화장품 사업을 하게요. 그건 모르죠. 근데 과거로 보면 한 10년 정도 안에 그 대표적인 시장 점유율 확 크는 중국 화장품 회사가 나오겠죠. 우리가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그랬지. 그게 상하이 자화의 가능성이 안 돼서 크죠. 그렇지. 그래서 상하이 자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상하이 자화가 우리나라 LG생활건강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모든 걸 다 만드는 화장품을 회사. 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하이 자화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인데요. 화장품은 아직 하여튼 제 얘기 아닙니다. 중저 수준이다.
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아까 보여드렸던 뭐 아동복도 잘 팔리거든요 요즘에. 아가방 같은 경우는 잘 될 수밖에 그거는 없는 게.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중국인 거죠. 중국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중국 유통망에 접근하느냐 접근하지 않느냐. 그렇지. 예, 요 차이. 그러니까 미스터 피자 코리아를 직접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잖아. 심지어 맨날 빠지던 락앤락도 지금 뭘로 올라갑니까? 지금 아동용품 라인업 만들어갖고 중국에다가 판다고 해갖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많이 빠진 데다가 상관글라스한테 발렸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발렸는데 이번에 이제 UI 라인업 강화해서 간다라는데 글쎄요. 저는 저 애기 키울 때도 락앤락 유아용품 라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다 유한 킴벌리 거 쓰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유한 킴벌리 거 쓰기 때문에 락앤락 시나리오는 글쎄요. 뭐 중국 가서는 어떻게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글쎄요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비싸더라도 애기용품은 안전하고 믿을만한 거 쓰니까. 믿을만한 거 쓰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유리는 깨진다 안 깨진다 말은 안 해도 어차피 플라스틱에다 먹이기에는 좀 그렇거든. 네. 예,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 진짜 가야 돼요. 네네. 어떡하죠? 하나하나 하시면 되죠. 하나 더 하시죠. 정말 그래도 돼요. 아니, 네. 이거는 뭐, 얘기가 없어요. 아, 오늘 내용 너무 좋아. 내용 좋아.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AIB 얘기예요. 근데 네. 이제 1대1로 얘기잖아요. 네. 근데 1대1로 얘기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야, 이제 산업재랑 건설 봐도 된다. 네. 시장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거. 네. 이게 뭘까? 네.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연 그 AIB를 통해서 우리 한국도 같이 잘 사는 동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아직 시장에서는 물음표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종목들이 다 조그마한 것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철도 관련주 아직까지 이것도 긴가민가 하는 그런 종목들만 움직이고 건설주는 사실 국내 주택 건설 기대하면서 움직이지 이쪽 보면서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좀 구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건 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셨어요? 네.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계산을 처음부터 했었는데, 5,700조에 5%만 하더라도 300조 시장이니까요. 이게 되면 우리나라 들어온다 안다는 건 아무도 모르죠. 몇 퍼센트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일본도 이제 문 열어놓고 더 들어오라는 거 아니야, 지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노리는 네. 데가 뭐 우리뿐만이겠어요. 중국은 당연히 자기 거니까 하겠고 일본도 유럽도 혹은 미국도 어마하면서 들어오지 그러니까 않을까. 지분만큼 예. 사업은 딸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자본주의인데요. 그 지분만큼 들어오는데 그 웬만 5%만 따더라도 지금 2020년까지 300조 시장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건 그래서. 콜? 그건 괜찮다. 되는 거죠. 지금 안 거기다가 되더라도, 이제 예. 일단 잠시 후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맨날 하루하루 늦어지만 또 이제 오늘 밤 얘기 또 미국에서 오늘 밤이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 이란 핵 협상이요. 네. 이란 협상 되면 첫 해 나오는 게 300에서 500달러 시장 공고 SOC도 하는데요. 특정 주식을 얘기하면 그런데 항상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올라갔던 우리나라 건설사가 있어요. 오늘 오르네요. 오늘 안 오르네요. 여기 보면 조금만 스타디하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란에 제일 먼저 갔던 건설사도 있고요. 계속 사업이 제일 많이 했던 게 건설사. 제가 뭐 그게 오를 거라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참조했으면 대림산업입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되면 대림산업이 저는, 펀더멘탈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슈로는 대림산업이야. 뭐 정해져 있어요, 그건요. 역사적으로. 네. 근데 그 다음엔 제가 모르죠. 펀더멘탈 모르지만 뉴스로요. 그래서 핵협상은 이란이다. 대림산업이다. 대림산업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가볍게 가져왔는데 진지하게 여러 말씀을 네. 해주셔서 사실 화장품과 관련된 얘기 너무 많은 얘기가 나서 중심 잡기가 힘들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남성 화장품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세계 1위입니다. 그래요? 네, 진짜로. 그러면 남성 화장품 한국에서 제일 잘 하는 데가 어디죠? 역시 아모레죠. 그냥 모든 건 아무래도 통해. 온모 라인업을 그냥 다 쓰잖아요. 아모레가 1등입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인정 좀 받네. 오늘 목소리 키웠더니 말이야. 네네. 제 이름이 오늘 여러 개 나와. 2학년도 또 났다. 2학년이야, 년. 네. 김프 있는 님이. 2학년 앵커 오늘 준비 좀 하고 났네. 네. 오늘 칭찬받았어. 어떤 분이 오늘 줄 알아? 오늘은 2학년 앵커 딱 나와. 오늘 김순영 앵커 돌아가시면서 네. 사고 났을 뻔했네. 네. 오늘 우리 방송에 오늘 10시 10분 방송이니 갑자기 소리가 확 커지는 게 나왔어요. 꽈당탕 소리 났거든. FD가 넘어졌어. 넘어졌어요? 완전 넘어졌어. 그걸 잡았어야 되면 제2의 PD, FD 그 사고 나는 건데 카메라가 안 잡았는데 오늘 갑자기 소리 들어보시면 꽈당탕 소리가 났어요. 방송하는데. 아니면 방송 사고 났어요. 이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콰이다처, 네. 중국의 택시 예약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그 어플리케이션 앱이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디디다처와 콰이다처가 합병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택시 시장 앱의 이제 99%를 이제 점유했는데 얘네가 이제 헤지 펀드들이 투자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 그 기업 가치가 10조. 10조? 예, 10조. 아, 택시 대박이네. 예약만 하는데 10조입니다. 대박이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거죠. 인당 얼마를 계산해 준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제 가치를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겠고 재밌는 거는 네. 이 사람들이 어디 간다라는 그 데이터 행동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콰이더처에다가 이제 어떠한 거를 이제 그 저거 하느냐에 네. 대한 쪽에서 이제 그 결제 모듈을 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2달 사이에 그 기업 가치가 50% 가까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와 텅신이 네. 손을 맞잡았다. 그러니까 그 콰이다처와 디디다처의 합병은 네. 그래서 관심을 끌었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우버에는 아직까지는 못 미치고 있지만 우버가 이제 40조 정도 수준을 넘어가니까 네. 우버는 아직 못 미치고 있지만 콰이다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뉴스를 갑자기 왜 꺼냈냐? 네. 카카오 택시가 지금 3월 30일부터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3월 3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토 시장의 최고 그 기대주잖아. 네네. 그래서 이 카카오 택시 저도 이제 앱을 깔았는데. 아, 깔았어? 네네. 불러보자. 카카오 택시 지금 보게 되면은. 불러보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앱을 딱 보시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수수료도 안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도 안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기사용 앱이 있고 뭐 다르게 있는데 네. 지금 수수료도 안 받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딱 설치하니까 내 위치가 딱 떠요. 네. 위치가. 네. 그리고 목적지만 입력하면 돼. 그렇죠. 네,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돼요. 아직까지 결제 모듈은 안 달았더라고요. 결제 안 달았어요, 그럼. 네, 결제 모듈은 안 달았던데 네. 지금 보니까 지금 뭐 대리기사 부르듯이 정말 네. 목적지만 하면 이렇게 오는데 네. 이 카카오 택시에 대한 성공 가능성 네.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왜냐하면 음. 지금 콜비를 안 받고 있어요. 네. 콜비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카카오 택시를 깔아서 자꾸 쓰라는 얘기죠. 콜비를 안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면 네. 예전처럼 이제 택시 잡으려고 이게 아니라 네. 카카오 택시가 다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 제 화면 잠깐 잡아보세요. 제가 이미 지난주에 이걸 방송했어요, 제가. 네네. 이거 특집으로요. 네. 제 화면 좀 보세요, PD님. 존경하는 PD님. 제가 이걸 링크를 열어드릴게요. 네네. 여기 보시면요. 링크 들어갔는데 유튜브인데요. 카카오 택시 30일 시동 오토잖아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시대 유망주네라고 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떻게 됐건 결론 내린 거는 뭐였냐면 그러면 하다 보면 나스미 되죠. 네, 우기고 막고 가네. 예, 결론은 뭐 황천길로 갔는데 네네. 나스미 되는데 하여튼 황천길. 아니 이상하게 갔죠. 3,000%라고 해야지. 죄송합니다. 3,000% 가서 나스미디어로 관심주를 해서 결론은 나스미디어인데 네. 중간에 보면 그 내용은 다 있어요. 네. 이거 이제 그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안 써요, 이걸. 쓸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근데 왜 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택시를 새벽에만 타잖아요. 네. 새벽에도 이게 카카오톡이 잘 될 거예요. 왜냐면 하는데 저는 새벽에 5시 반 이렇게 오면 새벽 5시 반 택시 잘 안 타잖아요. 네네. 아시는 분은 계시지만 미친 듯이 밟거든요. 저는 이제 올림픽대로 확 타니까. 요즘 네네. 더 고속도로 고가도로면 더 타요. 미친 네. 듯이 타도 너무 젊은 친구들이 운전하면 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 택시에 개인 택시 위주로 타거든요. 근데 제가 쓰는 특정 그 전화 콜은 개인 택시 분들만 해요. 그래서 저는 안전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좀 젊으신 분들, 회사 택시나 젊으신 분들이 있는 건 저는 안 써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카카오 이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가 하면 사람과 사람이 하나도 끼어들지 않아요. 일반 콜택시는 사람이 중간에 중간에서 뭐 전화 그래서 받고 비용이 뭐 하고.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이 카카오는 모든 게 기계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이 근데 나중에 어쨌든 간에 콜비 받을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거리로 받겠죠. 거리로.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가능성이. 근데 이거가 이제 나중에는 그 콜비라기보다는 나중에 결제 모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 건데 고민을 네. 많이 제가 스타트를 했어요. 네. 근데 콜비보다는 나중에 이게 아니라 광고라든가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하려고 그러고 아니 있는데 카카오톡 앱에 거기 써 있어. 콜비를 지금은 콜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호출하기 밑에 보면 맞아요. 근데 처음에 여기 보면 그 내가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네네. 근데 콜비는 이제 그쪽에서 별로 생각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서로 이제 결국은 이게 유료화 하는 거니까 그게 많이 많겠죠. 근데 보면 이제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저렴할 수 있죠. 단카코는 입장에서.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요.
네, 그래, 그 얘기까지 일단 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자동차 얘기를 하는 걸 자동차 실적 나왔잖아요. 네. 거기를 좀 얘기를 하고 가죠. 자동차 실적 떠나서 방금 나스미디어 말씀 주셨으니까 나스미디어가 유명해졌나 봐. 왜요? 유변조 주권이 나왔어요. 뭐? 유변조 주권이 나왔어요. 오늘 보게 되면은 나스미디어 3억 원 아니 뭐 악재는 아니죠. 증권사에서 받아주면 X되는 건데? 그러니까 전문 예탁원에서 전문 선수 소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다 담보대출 받으려고 그랬겠지. 증권사에 넣겠어요. 그 증권사에서 그거 모르겠어요. 네. 예탁원에 갖다 주면 아는데.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담보대출 받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네. 보게 되니까 나스미디어 주권. 왜냐 나스미디어 가격 좋잖아요. 만주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만주만 돼도 어디야. 나스미디어 지금 보게 되면 10,000원짜리인데 만주면 3억 아니야. 오늘도 올라요? 만주짜리, 오늘도 오르는데, 네. 만주짜리 하나만 이것만 위변주하면 3억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 한 장만 딱 위변주하면. 그만큼 이제 나스미디어가 어쨌든 간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유명해졌다. 그래서 이런 위변조 주권마저도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얘기 좀 해주세요. 자동차를 한번 볼 텐데요. 자동차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판매량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량을 쭉 보게 되면 특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현대차를 보게 되면 현대차가 3월에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대차가 3월에 75,000대 팔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12%, 기아차 7.3%가 판매가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수량이 좀 나가는 회사 기준으로 보면 1등했어요. 판매 증가율을 보면요.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것은 다양한 자동차를 파는 것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이 적은 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폴쉐 이런 거 제외하고요. 웬만한 좀 크게 대중적으로 사는 차 중에서는 판매 증가율 1등했어요. 현대차가 12%, 기아차 7.3%. 그래서 현대차 기준으로 75,000대가 팔려갖고 조금 더 늘어났고요. 월간 최고 신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 연속 인센티브 효과가 컸다. 인센티브라는 건 자동차를 싸게 해주거나 뭐 깎아주거나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하우스부터, 그러니까 메이커부터 깎아주는 근데 건데요. 이 기아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라이트 트럭이 뭐야 도대체가? 왜냐하면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6.7% 감소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라이트 트럭에서 50%가 늘었다라고 해서 7.3% 증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죠? 아니 잘못되는데 이거 플러스 7.3%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파는 대수가 있잖아요 지금. 19,000대를 팔았으니까. 차종이 다 그 브랜드가 나오면 되는데 그 분류가 좀 약간 잘못된 브랜드가 안 나와서 분류가 라이트 트럭이 잘못된 없어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건요. 아니면 소렌토 뭐 이런 거를 라이트 트럭 분류시키나? 소렌토라고 했을 SUV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가? 제가 그 통계치는 제가 모르니까요. 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25%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의 변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흥미로운 것은 요번에 그러면 자동차 안에 브랜드에서 특정 브랜드 그 세그멘트 정도에서 어떻게 팔렸냐 그러면 증가율로 보면 대수는 작지만요. BMW가 12.2%가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벤츠가 9.3% 늘어났어요. 폭스바겐 안에 아우디도 있고 폴쉐도 있고 그 순수 폭스바겐도 있는데요. 순수 폭스바겐은 그러니까 약간 중가권이잖아요. 중산층 용어. 그거는 한 15% 마이너스가 났어요. 아우디가 20.0% 늘어났습니다. 폴쉐 12.7% 늘어났어요. 렉서스, 토요타도 전반적으로 판매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늘어난 건 렉서스가 8.6%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야? 비싼 차들이 팔렸다는 거예요. 제네시스도 2배가 팔렸어요. 판매가. 신용이 나면서요. 그건 뭐냐? 환율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들. 환율 효과를 내면 비싼 차들일수록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싸게 사는 거죠. 네, 그 수입차들이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디트로이트 3개사 빅3는 죽 썼어요, 그래. 그래서 그것이 환율 효과가 정확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제 화면 여기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종현우 PD님. 예. 이게 보시면, 이게 딱 보면 알겠죠? 이게 BMW랑 현대차거든요. 잘 보세요. BMW, 여기 있죠? 여기까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일반 칠판을 바꾸라 그랬죠? 칠판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결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연필로 가야 돼, 뭐 해야 돼? 자유곡선. 오케이. 이렇게 결국은 길게 보면 같은 방향에서 갔어요. 그죠?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딱 이때부터 꺾였어요. 이때부터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이게 뭐예요? 환율, 유로화. 환율 유로화 있는데 이게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환율 그때부터 약해졌는데요. 유로화가 더 급격히 약해진 거 이게 지금 삼성동이라고요. 삼성동 부지. 삼성 부지에 대한 신뢰 깨진 거. 이게 큰 거예요, 지금요. 물론 회복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 안 돼. 그렇다부터는 완전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왔다가 또 꺾이고 있죠. 물론 유로화가 가장 큰 거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벌써 다른 뉴스에 들고 나오는데
현대제철이랑 그 하이스쿨 합병 추진했다 막 네. 이런 거 있죠. 이거 또 한번 아주 깎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물론 이렇게 방향성은 좋지만 1년 이때 했었어야 돼. 제가 말씀드린 이때 했으면 되잖아요. 이때 네. 1년 반을 지금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추진을 뭐 아직은 부인했지만은요.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악재죠. 근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어찌되었건 전지현님의 말이 맞죠. 유럽 사람이 주식을 사라고 외국에 왔더니 유럽에 없는 걸 사고 싶지. 그렇죠. 자동차는 BMW가 최고인데 BMW 사지 뭐하러 현대차를 사. 그게 차이겠다. 그죠? 그래서 수급에서 삼성전자보다 약간 불리한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하나 더 시간 됐지만 뭐 할까요? 무슨 얘기 할까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하게 되면은 네. 유가는 낮은데 네. 왜 소비는 늘지 않을까? 내가 그래. 예, 예. 유가는 낮은데 왜 소비는 늘지 않을까? 나도 그래, 나도. 어제 그 방송을 저도 이제 오면서 들었는데 어제 전전 이코노미스트 이거에 대한 분석 오면서 들었어? 네,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쪽인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밸런스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느냐에 대한 쪽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계란값이래. 기름값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계란값이. 갤런당 2.42달러. 갤런당 2.42달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물값 정도 수준인가요? 물값보다 비싸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물값보다 비싸지. 물값보단 비싼 거요? 네,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기름값에서 절약된 돈을 다른 데로 지출하는 이유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다. 네. 첫 번째는 저유가가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믿는다. 네. 그러니까 저유가라고 해서 저유가에 젖어들었다는 게 아니죠, 아직까지도. 네. 저유가 되는데 이거 뭐 오래 가겠어? 네. 조만간에 올라가겠지? 그래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남은 돈의 일부를 지출하지 않고 이거 네. 나머지는 갖다 저축하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나머지 돈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소비 쪽으로 돌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저유가 추세가 지속이 돼야지, 더 지속이 돼야지만 네. 이게 소비로 돌아간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게 되면은 한파 얘기를 네.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황당한 얘기라고 어제 전전 이코노미스트는 얘기했지만 밸런스에서도 역시 황당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말을 안 듣는 거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면서 소비자들의 쇼핑 나가는 일이 줄었다. 네. 2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0.6% 하락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이유가 네. 여길 것이다. 근데 결국에는 날씨가 어쨌든 간에 풀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소비는 늘어날 거다. 그렇죠. 날씨 영향하고 네. 지금 저유가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제한적인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저유가 이제 3월달 이제 넘어가면서 4월부터는 아마 이러한 저유가에 의한 소비 증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 자료를 드는 게 보게 되면 네. 주행거리가 길어지고 있고 저유가 영향 때문에 SUV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뭐 SUV 라이트 트럭으로 분류되나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기아차 SUV 판매는 이건 것 같아. 그런 거 같아요. 라이트 트럭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시장에 4월부터 반영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예, 그거 하나만 더 하면 일부 끝나야 돼요. 왜냐면 이걸 안 보고 나가시고 어떤 분은 일부만 보고 집에 밥 먹으러 나가시면 이거 보고 나가셔야 돼요. 앞으로는 그 날씨 때문에 소비가 위축된다는 얘기 갈수록 들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마존의 대시보트. 때문에. 예. 이거는 2부 때 잠깐 하죠. 2부 때? 지금 시간이 없어. 일부 이거 그런 영상만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일 때 영상을 보여드려요. 영상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네. 제 화면 영상 잡으세요.